앞에 처절하게 사죄를 드리며 발탁부를 뭐야, 진짜! 저한테는 아직 익숙치 않은 호칭입니다만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에게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 정치를 반역사적인 개파 논리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게 그런 잘못된 개파 논쟁과 잘못된 진영 논리 속에서 그것과 싸우다 오히려 죽으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 당을 바로 세우고 한국 정치를 바로 세우게 도와주십시오. 영상 잘 보셨죠?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생각보다 훨씬 바쁜 것 같습니다. 예. 비상대책위원을 김병준 위원장님께서 직접 다 고르신 분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일부 비대위원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김대준 위원이신가요?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겠다고 모신 분? 연합회 사무총장입니다. 근데 정과도 있다고 하고 또 직전까지 민주당 소속이었다고 하고. 제가 이제 민주당에 컷오프 됐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본인이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소상공인 문제가 워낙 지금 심각한데 여기에 뭐 민주당 자유한국당이 어디 있냐.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민의 목소리를 그 자유한국당이 더 좀 깊이 듣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뭐 범법 사실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제가 몰랐죠. 민주당 소속이었던 거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정과가 있었다는 사실까지는 미처 모르셨다. 그건 뭐 제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뭐 조치를 취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일단 이제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 영입할 때 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지 않겠습니까? 소상공인 권리운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그래서 그 대표성을 존중해서 모셨는데 일단 무슨 일인지 그 당사자로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있겠죠. 그 이야기를 우선 들어보려고 하는데 앞서 물으셨습니다만 이게 생각보다 바쁘네요. 그래서 아직 그 본인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핵심은 결국 비상대책위원회를 어떻게 꾸리느냐.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가 출범이 됐고 인선이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서부터 약간 잡음이 난다거나 그러면 사실은 비대위 앞으로 활동하는데 또 장애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제 상식선에서 이제 잘 구성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김대준 비대위원회에 대해서는 일단 만나서 본인의 소명을 좀 들어보겠다. 소명을 들어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시겠다. 이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 이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한 일주일 조금 넘었나요? 일주일이면은 파악하는데 충분한 시간입니까? 아직도 부족합니까?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전혀 완전히 뭐 떨어져 있던 건 아니고 과거에 정부에 있으면서도 뭐 정당 활동이나 국회 활동들을 봐왔기 때문에 아주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주일 정도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주일 동안 지켜본 자유한국당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전히 이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그 미래 비전이나 가치에 관한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거나 또 그다음에 안에서 여전히 개파 문제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예. 사실 자유한국당이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농단 사건이 컸겠죠. 예. 광화문 광장에 예. 모였던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했고 시대 정신을 읽지 못했다. 예.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예, 전적으로 저는 동감하십니까? 100% 동감합니다. 그 더 크게 보면은 역사를 제대로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역사가 쫙 이제 변하고 있는데 그 변하는 그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역사의 흐름을 놓쳤다. 그것이 결국은 그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그것이 촛불을 만들고 그렇게 간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역사의 흐름을 놓쳤던 그 부분에 책임이 있던 분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고 자유한국당에서 떠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가 지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저항하고 당신들은 책임이 없느냐라고 하는 또 반대의 목소리도 있고. 제가 이제 말하자면 인적 청산 문제를 먼저 꺼내기 시작하면은 아마 한 5, 6개월 동안 싸움만 하다가 끝이 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비전과 가치나 이런 것을 제대로 세운 다음에 그 세운 것에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의 이때까지 계신 분들이 여기에 맞느냐 틀리느냐 또 그 다음에 이것을 같이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걸 놓고서 말하자면 뭐 다 같이 갈 수 있으면 다 같이 갈 거고 그렇지 않고 나는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하겠다라든가 아니면 많은 의원들이 봤을 때 저분은 이런 새로운 어떤 그 역사관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새로운 가치를 가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 아니냐 뭐 이런 결론들이 나오겠죠. 그것도 인위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어떻게 하기보다는 제가 좀 일종의 서로가 서로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의해서 뭐 다 같이 가면 다 같이 가고 예. 걸러질 분은 걸러지고 그렇게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참 이 구체적인 사람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인적 청산 문제는 뭐 대답을 안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부터 김병준 비대위원장님, 최근에 전국 상황과 관련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예. 청와대와 민주당 쪽에서 협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장관도 야당에서 추천하는 분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협치에 관해서는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기가 참 힘든 것이 협치나 연정이나 그 말하자면 그 형태나 내용이나 그 깊이나 수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명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장관을 몇 사람 이렇게 시켜주면 하겠느냐 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단순한 그 형태 가지고는 사실 그것도 참 대답하기가 힘든 것이 한국 장관을 앉혀놨다고 해봐야 지금이 전부 움직여지는 게 청와대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그다음에 장관이 밖에서 들어갔다고 해봐야 밑에 차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무원들은 누구 눈치를 보게 돼 있는가 하면 청와대의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장관이 공중에 뜨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정말 어떤 형태의 어떤 정도의 그 연정이다 또 그렇지 않으면 협치를 이야기하는지를 여전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장관 한두 사람 준다는 정도 가지고는. 그래서 역시 한다 안 한다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임기 중반을 넘어서 후반으로 가면서 꺼냈던 카드가 대연정 카드 아닙니까? 그때는 그 대연정 카드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정책적 사안을 내놓고 그 사안만 해결해 주면 같이 공조를 해서 해결해 주면은 권력의 뭐 절반을 줄 수도 있다. 총리를 비롯해서 뭐 장관을 누굴 임명하든 모든 것을 다 총리 권한으로 해서 다 가져가라. 그 대신 이러이러한 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 이 몇 개는 처리를 하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예. 그 당시에 야당 예. 아마 참 나쁜 대통령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야말로 일축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협치 제안에 대해서 뭐 일축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뭐라고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몰라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예.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미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던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일종의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우선 받지를 못하는 거죠. 한다 안 한다 소리를 못하는 거죠. 예.
많은 분들이 김병준 위원장님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십니다. 예. 뭐 이미 여러 번 질문도 받으셨고, 뭐 저도 기억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후 아마 인수위 예. 즈음인가에서 제가 직접 그 예. 국민대학교로 가서 인터뷰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도왔던 분이 2년 전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 제안을 수용하셨었고, 예. 그때 눈물도 흘리셨어요. 예. 그 기억이 나고 이번엔 또 자유한국당의 혁신 비대위원장으로 왔습니다. 뭐 여기도 대한민국 저기도 대한민국 제가 이 말씀까지는 다 들었는데 김병준 위원장께서는 그런 선택을 하실 때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결국은 우리 목적은 국가가 잘 되고 국민이 잘 되는 겁니다. 어느 대통령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정부가 무너지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총리 수락을 했을 때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냉장고 안에 음식이 이 전원이 꺼지면 냉장고 안에 음식은 썩게 돼 있고 썩은 음식은 다시 새롭게 되질 않는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냉장고는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이 아무리 가지고 그 야당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이 야당을 어떻게 하든지 세워서 국가의 여야의 균형을 맞춰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야당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당이나 정부도 도덕적 해이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야당을 누가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선 저 아니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제 진정이었었고요. 예. 그런데 이름을 못 빼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제가 열심히 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예. 예. 정치권이 대한민국 정치가 진영 논리를 벗어나야 한다. 예.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김병준 위원장의 선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고 예. 또 대한민국 정치를 바라보는 많은 시각들이 어떤 면에서는 변절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바뀌었다면은 변절이다. 뭐 그럴 수가 있고요. 한국 정치를 정말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죽기 살기로 서로 누군가는 한쪽을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변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둘 다 살아야 됩니다. 양쪽 날개가 다 살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크게 제 철학이나 정책관이나 이것이 크게 변한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뭐 제가 덕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따갑게 하는 이야기들은 제가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일하실 때 문재인 대통령과도 함께 일하셨던 붙었던 기간이 있으시죠? 예, 그럼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아주 그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아주 유한 그런 분이죠. 그런 분인데 좀 어떻게 보면 섭섭하게도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견해를 주고받을 기회는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정책실하고 비서실이 나눠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업무 영역이 다르니까 무슨 뭐 이념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못 나눴고 그저 회의를 같이 하는 같은 회의석상에 그것도 상황회의 같은 데 같이 앉아가지고 보는 입장인데 굉장히 인간적이고 유하고 그러시죠. 예. 지금은 어쨌든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찬반을 나타내야 하거든요. 예, 그럼요. 지금 최근에 경제 정책 또 아마 경제진도 일부 경제수석도 바꾸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경제정책이나 산업정책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비대위원장을 맡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은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 여당 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 한계가 있고 또 그다음에 정부 여당 스스로 지금 정리해 나가는데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가 대안을 제시를 해주고 그 대안을 좀 중히 여겨야 되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좀 문제가 많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판만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지금 당의 국회의원들께도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대안을 내놓자, 대안을 내놓고 그래서 정책 경쟁을 하자. 그래서 국가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를 놓고서 비전과 가치의 경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정책 경쟁을 하자. 그렇게 해야지 한국 사회의 이 정치의 수준이 달라지고 국가가 바로 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대안 있는 비판을 하려고 그럽니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결과적으로 종국에는 같은 정당에 몸담게 될 것이다. 하나의 당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인위적으로 뭘 합치고 떼고 해가지고 그게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어느 쪽이든 간에 좀 더 매력적 말하자면 흡인력이 있어서 끌어당기게 되면은 뭐 같이 하든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어쨌든 그 자유한국당이 좀 더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는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인위적으로 뭘 합쳐가지고 숫자를 불리고 셀을 불리고 이건 저는 그거는 우리 정치에서 뭐 그렇게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나 이런 분들 잘 알고 또 혹시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제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우연히 뭐 이렇게 부딪힌 적은 있지만 뭐 그렇게 깊이 이야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신 적은 없으시고.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 그게 아는 분이 많죠. 예, 아는 분이 많다. 예,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기간 올해는 넘긴다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말이죠. 예. 언제까지? 글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최소한 올해는 넘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에 전당대회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비대위 활동도 이제 다 정리해서 당헌 당규 개정 작업을 하고 뭐 그러려면은 개정 작업 개정 준비를 하고 그러려면 결국은 뭐 2월 달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예. 김병준 위원장님이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뭐 대한민국에 손꼽을 만한 전문가다. 또 노무현 정부도 실제로 정책실장으로 활동을 하셨고 말이죠. 그런데 정치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크다. 권력욕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마 대통령 한 번 해서 나라를 운영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꿈도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게 좀 비겁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권력이 얼마나 험한 건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권력이 얼마만큼 험한지는 뭐 아마 뭐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좀 다른 분이 해주시고요. 저는 좋은 일이나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또 누군가는 해야 되는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네.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모셨을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